1967년 베를린. 트럼프조차 비웃던 나라 바로 한국이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그저 미국 덕에 살아남은 나라일 뿐. 안나 슈미트, 독일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한국은 아직도 배급받는 나라, 미개한 산업 후진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이 그녀를 움직였다. 샘물 튀는 공장 안, 피투성이 손을 치켜든 한국 청년의 사진. 그 사진을 본 순간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된다. 모든 예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과연 트럼프마저 비웃었던 한국은 어떻게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을까?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습하고 낡은 공기, 시끄러운 차 소리, 그리고 어딘가 어설픈 영어 표지판들까지. 역시 예상대로야.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트럼프의 조롱 섞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며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를 향해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낡고 어수선하기만 했어요. 마치 전쟁이 끝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든다는 거지? 고개를 절로 저었습니다. 취재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구로공단, 당시 한국 최대의 산업단지였습니다. 공단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매캐한 연기와 새 냄새였습니다. 공장 건물들은 다 허름하고 도로에는 먼지가 뿌옇게 깔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묘하게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까맣게 그을린 손으로 헬멧을 고쳤으며 저를 향해 힘없이 웃어주었습니다. 독일 기자님 맞으세요? 서툰 영어로 물어오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뭘 해낼 수 있을까? 조롱에 가까운 냉소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저는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작업복 위로 땀과 기름이 범벅된 청년들이 말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장갑도 없이 뜨거운 쇳덩이를 옮기는 모습, 터져나온 굳은 살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는 모습. 저는 카메라를 든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힘들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버렸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농담도 아니고 가장도 아닌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어요.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식사 대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찢어진 신발을 테이프로 붙여 다시 신는 청년들.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동생들은 학교도 못 가요. 지금은 힘들어도 10년 후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희망이, 책임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삶이었어요. 그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기로 담은 그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 금이 간 손톱, 그리고 꿋꿋이 웃는 입술. 대한민국을 세운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열악하다는 주조공장,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용광로 작업장.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열기, 산소가 희박한 공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녹슨 철제 구조물들. 그런데 그 지옥 한가운데서도 어깨를 맞대고 일하는 한국 청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야, 오늘도 대한민국 한 발짝 전진이다. 소리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를 일으키는 주역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열정, 이런 정신력. 이것이야말로 서류나 통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매일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계에 끼어 팔을 잃은 청년, 가스 폭발로 눈을 잃은 가장. 그럼에도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멈춰도 내 뒤에는 또 다른 형이, 또 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자가 아니라 어느새 그들의 싸움에, 그들의 꿈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값싼 조롱과 얕은 편견 따위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저의 한국 취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장 안을 메운 땀 냄새와 쇳내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취재를 위해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이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고 소식을 또 듣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던 청년이 다음 날이면 이름 없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취재 수첩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함께 더운 여름밤 골목에서 캔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돌아오세요. 한국을 미화하는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독일 시장을 보고 움직입니다. 저는 핏줄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적은 신화일 뿐 진짜로는 열악한 노동 착취와 부패만을 강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명망 있는 기자로서 커리어를 지키려면 본사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공장 한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의 얼굴을 어떻게 다시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골목, 가로등 밑에 앉아 서로 등을 기대고 졸고 있는 두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새벽 근무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쓰기로요. 한국 청년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고 있는지, 그들의 희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하지만 제 결심을 알기라도 한 듯 현실은 저를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취재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공장 관리자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외신 기자단에서는 왜 한국 편을 드느냐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독일 출신 기자들도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안 나는 동양인들에게 감정이입을 한 거야. 결국 약한 나라에 휘둘린 거지. 모욕이 쏟아졌습니다. 고립감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또 다른 청년의 미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손가락을 다친 청년이 오늘은 붕대를 감고 다시 현장에 나와 웃고 있었습니다. 형, 나 아직 멀쩡해요. 대한민국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순수하고 단단한 말 한마디가 제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폭염 속에 과열된 기계가 폭발하면서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몇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공단 전체가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현장 한가운데서 불길을 뚫고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철제 잔해를 치우고 누군가는 뜨거운 기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서로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린 눈으로 그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 국가를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기록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불에 그을린 청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희망을, 땀을, 그리고 피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건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식사도 거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서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이 기사를 내보내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커리어, 명성, 그리고 안정된 삶까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공장 한가운데서 맨손으로 세상을 바꾸던 청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땀, 그들의 고통이 제 펜 끝을 붙잡고 있었어요. 원고를 마치고 나니 손등에 눈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저는 이 세상에 꼭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써낸 것뿐이었어요. 기사는 곧 발행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숨겨진 영웅들. 대한민국, 그 이름을 건 특집 기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본사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단에서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성팔이야. 기자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런 조롱들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저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기적. 산업혁명 그 이상의 이야기.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장 강인한 국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방송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가를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제야 본사에서도 저를 불렀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짧은 인정 속에서 세상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 아래를 지나며 힘겹게 일어서는 이 작은 나라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작은 김밥집 앞에서도, 공사장 벽 너머에서도, 손에 기름때가 묻은 청년들의 웃음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어느 누구의 시혜나 동정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땅 위에서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한 줄 한 줄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청년들이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외쳤는지.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주어진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오직 믿음과 열정 하나로 꽃을 피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는 한국. 그 뜨거운 영혼 위에 빛나는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높은 꿈을 꿨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나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나라. 이제는 저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